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요. 어쩌면 우리 금융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한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돈이 인터넷으로 이메일 보내는 것처럼 전 세계 어디로든 거의 실시간으로, 그것도 아주 적은 수수료로 오고 가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새로운 기술이 약속하는 미래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는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정말이지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우선 이 기술이 대체 어떤 엄청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비전부터 한번 보시죠. 이 숫자 좀 보세요. 10%.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예측인데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GDP의 무려 10%가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지고 또 거래될 거라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니까 이 기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해외 송금 수수료 같은 거 확 낮추고 또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요. 뭐 거래 자체도 훨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줄 핵심 열쇠는 과연 뭘까요? 네, 그게 바로 오늘 주제인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 같은 건 가격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달라요.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 걸 목표로 합니다. 미국 달러 같은 실제 화폐의 가치를 딱 고정시켜서 우리가 진짜 돈처럼 결제도 하고 저축도 할 수 있는 디지털 달러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정 통화 담보형. 이건 제일 간단해요. 1달러짜리 코인을 발행하면 실제 은행에 1달러를 예치해두는 방식이죠. 문제는 그 돈이 정말 거기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암호자산 담보형. 이건 다른 코인을 담보로 잡는 건데 담보 자체가 변동성이 크니까 좀 불안하겠죠? 자, 그리고 바로 이 세 번째, 알고리즘형.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담보가 아예 없어요. 대신 복잡한 코드로 공급량을 조절해서 가치를 유지하겠다는 건데 이 알고리즘형 꼭 기억해 두세요. 잠시 후에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이 되거든요. 네, 바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양날의 검, 그 위험한 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지금 상황이 마치 19세기 미국 서부개척 시대 같다고 말해요. 그때는 민간은행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찍어냈거든요. 당연히 은행이 망하면 그 돈은 휴지 조각이 됐죠. 지금 민간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게 그때랑 뭐가 다르냐,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상상 속의 위험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디지털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봤으니까요. 자, 아까 제가 꼭 기억하라고 했던 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기억나시죠? 바로 2022년에 터진 테라 루나 사태입니다. 담보 없이 오직 코드로만 1달러 가치를 지키겠다던 이 코인의 믿음이 깨지자마자 사람들은 미친 듯이 돈을 빼게 삭혔어요. 이걸 디지털 뱅크런이라고 부릅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단 일주일 만에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 돈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니까 그 어떤 똑똑한 알고리즘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충격파가 마치 도미노처럼 번져나가면서 건실해 보였던 다른 암호화폐 회사들까지 줄줄이 파산하는 사태로 이어졌어요. 이걸 전염 효과라고 하죠. 한 곳의 실패가 시장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아주 뼈아프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으니 각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보호 장벽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아주 빠르게 시작됩니다. 유럽연합, 일본, 영국 같은 주요국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기존의 전자화폐처럼 취급해서 감독하거나 아예 은행 같은 허가받은 기관만 발행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식으로요. 또 다른 재앙을 막기 위한 글로벌 규제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 모든 규제의 핵심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는 일이 같으면 위험도 같고 따라서 규제도 같아야 한다, 이겁니다.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라도 본질이 금융이라면 기존 금융 시스템에 적용되던 룰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는 스테이블 코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이 기술의 진짜 잠재력은 화폐를 넘어서 세상의 모든 자산을 디지털 조각, 즉 토큰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입니다.
이런 거물이 증권의 토큰화가 시장의 미래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겠죠. 자산 토큰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쉽게 살 수 없었던 것들 있잖아요. 강남의 빌딩이라든지 피카소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소유권을 아주 잘게 쪼개서 주식처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누구나 단돈 10,000원으로도 빌딩의 지분, 그림의 한 조각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혁신적이냐면요. 첫째, 부동산처럼 팔기 어려운 자산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게 되고요. 둘째, 아까 말한 것처럼 비싼 자산을 쪼개서 파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죠.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 드는 비용도 확 줄어들고요. 심지어는 지적 재산권처럼 형체가 없던 것들까지 자산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소유의 개념 자체가 바뀌는 혁명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과연 이 모든 변화가 우리 금융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게 될까요? 여기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기술을 레스토랑의 최첨단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비유하는 건데요. 기계 자체는 완벽하게 작동해요. 문제는 그 기계를 사용하는 요리사들이죠. 만약 실력 없고 비양심적인 요리사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엉망인 음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이 기술을 악용했던 나쁜 요리사들 때문이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그 규칙을 만들 권한을 줘야 할까요? 기술의 한계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혁신가들일까요? 아니면 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규제 당국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 금융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지식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